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집이 여러분을 천천히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다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는 분 중에 40평대 아파트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집값은 20억이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비와 난방비, 재산세까지 더하면 연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생기면 자녀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방 하나만 데워 지내십니다. 집값은 20억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평균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집만 크고 생활은 빈곤한 구조. 이것이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사시는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나빠지는 건강과 쌓여가는 유지비를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그때서야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다 제값도 못 받고 원하는 곳에 자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이 대신 선택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작은 곳으로 옮기자는 말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자녀들이 반대할까봐 걱정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아직은 괜찮다 싶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민을 계속 미루면 결국 선택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건강할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의 진짜 현실을 솔직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온 3가지 착각부터 짚겠습니다. 이 착각들이 노후 주거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 큰 집이 곧 성공의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시절에는 넓은 집이 필요했고 그것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독립했고 명절에 잠깐 다녀갑니다. 지금 그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방 하나, 거실, 주방, 이 3공간이 전부 아닌가요? 나머지 방은 문을 닫아두고 넓은 집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채로 관리비와 난방비만 꼬박꼬박 먹고 있는 겁니다.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내 건강과 노후 자금을 희생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실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는 직장 가깝고
대중교통 편리한 소형 주택을 원합니다. 직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외곽 대형 아파트는 자녀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을 생각해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지키느라 건강을 해치시면 결국 자녀들이 간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것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훨씬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아직은 괜찮으니 더 나이 들면 그때 생각하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사는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몸이 건강할 때는 힘들어도 할 수 있지만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고 나서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이웃, 낯선 길, 이 모든 것이 고령일수록 훨씬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준비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에 진짜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병원이 가까운 곳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사가 갈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30분, 40분이 걸린다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곳,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응급 상황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 치료, 눈 검진, 치과까지 매달 병원 갈 일이 크게 늘어납니다. 병원이 멀면 택시를 불러 타고 기다리고 진료받고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을 때 바로 걸어갈 수 있으면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작은 집입니다. 15평에서 20평이면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는데 충분합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이것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30평대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는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소형 아파트는 10만 원 안팎으로 1년에 최대 240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청소도 30분이면 구석구석 끝납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어두운 복도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집이 작을수록 이동 거리가 짧아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쓰던 돈과 체력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 그 공허함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됩니다. 경로당, 복지관, 시장, 공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자녀들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 매일 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먼저 안부를 묻는 환경, 그것이 고독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미룬 경우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이 없고 관리비 내고 나면 식비도 빠듯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자녀가 반대하고 체면도 걸리고 아직 괜찮다는 생각에 결정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화장실에서 혼자 미끄러집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일어서지 못한 채 바닥에서 핸드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밤마다 두렵습니다.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이사할 체력도 결정할 여유도 사라진 뒤 자녀들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할 때 결단한 경우는 다릅니다. 외곽의 넓은 집을 정리하고 병원, 시장, 대중교통이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차액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매달 수익이 생기고 관리비가 줄어드니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이 생기고 시장에서 단골이 생깁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도 쥐어줄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반대하던 자녀들도 이제 말합니다. 잘하셨다고,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이 두 상황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건강할 때 스스로 결단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집의 유지 비용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난방비, 수도 전기요금, 재산세, 지난 1년간 수리비를 모두 더해서 12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집을 유지하는 데만 쓰이는지 숫자로 보시면 결심이 빨라집니다. 그 금액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이사하고 싶은 지역 후보를 2-3곳 알아보세요. 지도 서비스를 열어서 그 동네 병원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장과 마트는 가까운지, 지하철역은 어디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그 동네를 실제로 한번 걸어보세요. 앉아서 상상하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문을 여는 것부터입니다. 나 요즘 큰 집이 좀 부담스럽다.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은 내 노후 생활비로 쓸 거라는 계획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이 부분이 명확하면 오해가 줄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3가지 착각. 큰 집이 성공의 증거라는 것, 집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아직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노후를 망치는 함정입니다. 진짜 좋은 집의 기준 3가지. 병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을 것, 관리비가 적은 작은 집일 것,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일 것. 지금 당장 할 것 4가지. 유지 비용 계산하기, 후보 지역 직접 알아보기,
가족과 대화 시작하기, 정부제도 확인하기. 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서 한 달 유지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